첫 번째 상향식 모형 보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상향식 모형에서 보는 이해 과정을 볼게요, 님들. 이 상향식 모형에서는 의미 구성 과정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퍼즐 조각 맞추기의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요 작은 퍼즐 조각 있죠. 작은 퍼즐 조각을 요렇게 다 맞춰요. 맞춰가지고 멋진 그림을 하나 완성하듯이 읽기, 독서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작은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맞춰서 전체 멋진 그림을 완성하듯이 독서도 똑같다. 즉 독서도 가장 작은 언어 단위에서 시작한 독서가 점차 큰 언어 단위로 이동을 하면서 도달하면서 글의 전체적인 의미가 구성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즉 단어에서 문장으로, 문장에서 문단으로, 문단에서 글 전체예요. 즉 글의 작은 단위에서, 즉 작은 단위에서 시작한 독서가 점점점점점 글 큰 단위, 전체 단위로 이동하면서 의미가 구성이 된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이게 바로 상향식 모형입니다. 즉 작은 단어를 이해를 하고 단어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문장 이해하고 문장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문단 이해하고 문단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글 전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얘기예요. 아시겠죠? 즉 보세요. 여기서 먼저 단어를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문장을 이해를 하고 문장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문단을 이해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서 그만큼 문자 해독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문자 해독을 정확하게 해야 단어 뜻 이해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문장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문자 해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또 더불어서 여기 보세요. 가장 작은 단위에서 점차 큰 단위로 이동하면서 의미가 구성이 된다고 설명을 해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단선적 모형이에요. 쓰지 마세요, 이거. 단선적 모형. 일방향이라네요, 일방향. 일방향의 단선적 모형이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걸 바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자, 이게 바로 상향식 모형인데 이 상향식 모형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독자는 즉 글의 의미 파악은 독자의 문자 해독이 좌우된다. 독자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 해독이 글 의미 파악에 좌우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의미 구성 과정을 단선적으로 설명한다고요. 그죠? 작은 언어 단위에서 작은 단위에서 점차 큰 단위로 이동을 하면서 의미가 구성이 된다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단선적으로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때 독자의 역할은 어때요? 독자는 문자만 잘 해독하면 돼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키마를 동원해서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 해독만 잘하면 돼요. 그죠? 따라서 독자의 역할은 수동적이라는 얘기고요. 수동적인 역할이라는 것이고 이 상향식 모형 같은 경우는 독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글을 더 중시하는 모형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죠? 더불어서 이때 만약 상향식 모형으로 글을 읽었다고 할 때 독자가 의미 획득에 실패했어요. 그 실패의 원인은 뭘까요?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때에는 문자를 잘못 해독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문자 판독의 실패가 바로 의미 획득의 실패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바로 상향식 모형이에요. 상향식 모형이고 이 상향식 모형의 대표 모형으로 고프라는 사람의 고프 모형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상향식 모형의 비판점을 보겠습니다. 비판점도 한 번씩은 보셔야 되거든요. 선생님들 이 비판점 보시죠. 비판점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4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동일한 문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동일한 문자로 이루어진 무의미 단어, 의미가 없는 단어예요. 무의미 단어와 의미 단어를 제시를 했을 때 의미 단어가 무의미 단어보다 더 빨리 인식되는 경향을 상향식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여기 동일한 문자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태극기는 의미 단어죠. 의미 단어야. 의미. 근데 기극태는 의미가 없어요. 얘는 무의미 단어예요. 무의미 단어. 자, 이때 이 기극태보다 우리는 태극기를 더 빨리 인식한다고요. 그죠? 이런 현상 같은 경우는 상향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왜? 기극태보다 왜 우리는 태극기를 더 먼저 빨리 인식해요? 태극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스키마가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키마가 적용이 돼서 작동을 해서 얘가 더 빨리 인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상향식으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점 보시면 이번에는 똑같이 무의미 단어예요. 무의미 단어라는 점에서는 동일해요. 동일한데 그 단어의 구성이 국어예요. 국어의 우문 체계와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인식 정도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상향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자, 예시를 보시면은 자,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1번 예시 1번이 있고 예시 2번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시 2번보다는 1번을 우리가 더 먼저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초성에 이런 잠이 올 수 있어요? 못 와요. 잘 안 보이시나 이거?
이거예요, 이거. 이거고요, 형님들. 자, 이게 2번. 이게 1번. 2번보다는 우리는 1번을 더 먼저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형님들. 그 이유는 뭐다? 초성에. 어떻게 이런 자음이 와요? 못 오지. 그죠? 똑같이 무의미한 단어는 맞는데 국어에 의문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인식 정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는 국어의 의문체계에 대한 스키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여기에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역시 똑같이 스키마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스키마가 작동. 다음 세 번째 보세요. 요것도 별거 아니에요. 형님들 보세요. 단어 지각 과정에서요, 문장의 통수와 구조의 효과라든가 의미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때 이런 현상을 상향식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가령 무슨 말이냐? 여기서는 의미 효과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예시를 보세요, 형님들. 의미 효과의 예시인데 보세요. 침실 이불이라는 단어쌍이 있고요, 침실 반찬이라는 단어쌍이 있어요. 이때 얘가 1번, 얘가 2번이라고 할게요, 형님들. 그때 2번보다는 1번을 우리는 더 먼저 명확하게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침실하면 이불이 나와야죠. 침실, 이불은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침실하고 반찬은 얘와 비교할 때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형님들. 그죠? 따라서 이런 의미의 연관성이에요. 의미의 연관성을 따져봤을 때 2번보다는 1번이 좀 더 빨리 인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즉 침실과 관련된 스키마가 작동이 됐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형님들? 침실하면 이불이지 반찬이 아니잖아요, 형님들. 되셨고, 다음 이번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장이 문맥에 의해서 의미가 하나로 결정되는 이런 현상도 상향식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형님들. 자,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의 사진이라는 예시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먼저 아버지를 부탁해요. 아버지를 찍은 사진. 그다음에 아버지가 찍은 사진. 그다음 아버지가 소유한 사진.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때 보세요. 이때 이런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장이라고 했거든요. 이때 우선 상향식 모형 같은 경우는 상향식 모형은 문자 해독이야. 문자 해독을 강조해요. 그래서 문자를 정확하게 해독을 하면은 그 문장 안에서의 한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런 상향식 모형 같은 경우는 중의적 해석이 나오는 것조차 말이 안 돼요. 상향식은. 더불어서요. 또 문맥에 의해서 의미가 하나로 줄어든다, 결정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상향식 모형 같은 경우는 문자 해독만 강조하는 것이지 문맥 이런 거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문맥에 의해서 하나로 좁혀지는 현상, 이런 것들도 당연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